억눌렸던 욕망이 어느 날 그에게 의해 불타올랐고 그로 인해 글쎄요. 아시겠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서연입니다. 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다음에는 이 이야기를 1인칭 시점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오토바이의 그놈이 야수처럼 밤의 고요함을 찢어갈겠습니다. 저는 오토바이 뒷좌석에 앉아 저보다 거의 20살이나 어린 젊은 남자를 꼭 껴안았습니다. 심장이 너무 세게 쿵쾅거려 가슴에서 터질 것 같았습니다. 로맨스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너무 빨리 달렸고 그 속도는 언제든지 떨어질 것 같은 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40살이 다 되어가는 미혼 여성인 저는 오토바이와 어린 남자 때문에 이런 상황에 놓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리는 이 모험은 제 삶을 다시 돌아보게 만들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건 제 가장 친한 친구인 혜진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젊었을 때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즐기는 두려움 없는 여성이었어요. 10여 년 전 그녀는 해외에서 임신했다는 소식을 전한 뒤 갑자기 연락이 끊겼습니다. 며칠 전 갑자기 한국에 돌아왔다는 메시지를 받고 꼭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술집에서 새벽까지 그녀의 해외 생활, 나의 싱글 라이프, 그리고 함께 보냈던 잃어버린 청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몇 잔의 술을 마신 뒤 여전히 장난기가 넘치는 혜진은 깜짝 선물을 줄게라고 고집했습니다. 그 깜짝 선물이란 바로 그녀의 아들 민준이었습니다. 혜진의 집은 술집에서 멀지 않아 걸어갈 수 있었지만 저는 교회에 사는지라 택시를 잡기도 어려웠어요. 그녀는 가슴을 두드리며 아무 문제 없어 라고 말하며 아들에게 오토바이로 저를 태워달라고 전화했습니다. 제가 반응하기도 전에 그녀는 이미 번호를 누르고 마치 테이크아웃을 주문하는 것처럼 헤어냈어요. 잠시 후 검은색 오토바이 한 대가 술집 앞에 멈췄습니다. 엔진 소리가 귀를 울렸고 하늘을 벗자 젊고 잘생긴 얼굴이 드러났어요. 뚜렷한 이목구비와 살짝 거만한 미소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는 나에게 손을 흔들며 말했어요. 아줌마, 저는 혜진의 아들 민준이에요.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혜진이 해외로 갔을 때 그 아이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렇게 훌륭한 청년이 되었어요. 더욱 놀라운 건 그가 아줌마라고 부를 때 느껴지는 묘한 친밀감이었습니다. 그의 눈은 마치 나를 꿰뚫어 보는 듯 나에게 고정되었어요. 나는 어색하게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며 신경 쓰지 마요. 제가 택시 타고 갈게요. 라고 말했지만 혜진은 나를 놓아주지 않았어요. 그녀는 나를 오토바이 쪽으로 밀어주며 그렇게 수줍어하지 마. 민주는 아주 실력 좋을 라이더야. 무사히 집에 데려다 줄 거야. 라고 말했고 민준도 미소를 지으며 헬멧을 꺼냈어요. 아줌마, 하세요. 하늘에 나는 기분을 느낄 수 있어요. 순간적인 충동에 휩싸여 아무 생각 없이 오토바이에 올랐습니다. 그날 밤 이 오토바이가 내 최대의 악몽이 될 줄 누가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오토바이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에 휩쓸리는 듯한 강렬한 느낌이 들었어요. 민주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달렸고 가만함이 얼굴을 세차게 스쳤어요. 공포에 질려 얼굴은 창백해지고 속이 뒤틀렸으며 거의 토할 뻔했습니다. 본능적으로 그의 허리를 붙잡고 손바람으로 그의 재킷을 꽉 쥐었어요. 떨어질까봐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처음에는 의심을 피하려고 했었어요. 어쨌든 나는 그의 어머니의 친구이자 사실상 그의 선배이므로 너무 세게 잡는 건 부적절하다고 느꼈거든요. 하지만 민주는 마치 의도적으로 내 쪽으로 기울이는 듯했고 속도를 더 높이며 이따금씩 급커브를 돌며 나를 겁먹게 했어요. 나는 속도 좀 줄여. 내 심장이 못 견뎌. 라고 소리쳤고 그는 돌아서서 나를 보며 씩 웃었어요. 그 웃음은 바람에 흩어지지만 선명하게 들렸어요. 아줌마, 이거 신나지 않아? 정말 신나지? 죽을 것 같았습니다. 이를 아물고 그에게 꽉 매달렸고 머릿속에는 오직 살아서 내려야 한다는 생각만 가득했어요. 설상가상으로 그는 나를 노리는 게 재미있다는 표정이었고 갑자기 코너로 돌진하며 앞바퀴까지 들썩이기도 했어요. 나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어요. 네. 미쳤어? 멈춰. 그는 태연하게 웃으며 휘파람을 불며 아줌마,
진정해. 신나게 달려봐. 라고 소리쳤고 나는 화가 나서 욕설을 퍼붓고 싶었지만 바람이 너무 세차게 불어 목소리가 사라졌어요.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히고 손바닥은 축축했고 그를 꽉 붙잡고 이 여정이 빨리 끝나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려는 순간 그는 속도를 늦추고 차를 길가에 부드럽게 세웠어요. 다리에 힘이 풀린 나는 차에서 뛰어내려 길가에 쪼그리고 앉았고 몇 번이나 헛구역질을 했어요. 민준이 내 옆에 서서 씩 웃고 있었어요. 아줌마, 미안해요. 제가 너무 지나쳤어요. 그의 말투는 내 두려움을 전혀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태연함이었어요. 나는 분노에 떨리는 목소리로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 네 엄마한테 말해야겠어. 라고 말했고 민준은 어깨를 으쓱하며 담배에 불을 붙이고 연기를 내뿜으며 눈빛에 조롱이 섞여 말했어요. 말해봐. 엄마가 처음에 더 빨리 운전해서 안전하게 데려다줘 라고 했잖아. 엄마가 누구를 믿을지 누가 알겠어? 그의 말에 숨이 막혀 말을 잃었어요. 혜진은 아들을 아끼는 사나운 보호 본능이 있어서 정말로 민준을 믿을지도 몰랐거든요. 나는 이를 악물고 치마를 바로잡으며 분노를 억눌렀어요. 좋아, 내가 걸어갈게. 하지만 말을 마치자마자 주변이 황량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가로등조차 보이지 않고 울음소리만이 공기를 가득 채웠어요. 늦은 밤 교회를 혼자 걷는 건 너무 위험했고 금시랑 움츠러들었습니다. 민준은 오토바이에 기대어 서서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아줌마, 한밤중에 이런 곳에서 나쁜 사람 만나는 게 두렵지 않아? 라고 물었어요. 나는 그를 놓으려고 하지만 속으로는 그의 말이 맞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마침 내 마음을 다잡고 오토바이에 올라타 속삭였어요. 좋아, 집에 데려다줘. 천천히 가. 그는 비웃으며 아줌마, 정말 실례적이시네요 라고 말했어요. 오토바이가 다시 출발했고 이번에는 속도가 훨씬 안정적이었어요.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그의 눈빛에 담긴 조아란 빛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새벽 2시였고 마침내 이 악마를 떨쳐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문을 닫으려던 순간 민준이 갑자기 다리를 내밀어 문을 막았어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아줌마, 너무 늦었어요. 하룻밤 자고 가도 돼요? 라고 말했고 나는 깜짝 놀라 뭐라고? 라고 되물었어요. 그때 이미 그는 혼자 안으로 들어왔고 희한하게 우리 집은 여기서 꽤 멀어요. 이렇게 늦게 갈 거면 안전하지 않아. 아줌마, 다시 한밤중에 오토바이 타고 갈 생각은 없으시겠죠? 라고 말했어요. 나는 얼굴을 찡그리며 거절하고 싶었지만 문득 생각했어요. 만약 민준이 갔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혜진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알았어. 소파에서 자도 되라고 말했어요. 내가 던져준 담요를 받고 아줌마가 마련해주면 어디서든 잘 수 있어요. 라고 미소를 지었고 나는 그 말에 얼굴이 붉어지며 재빨리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심장이 알 수 없이 쿵쾅거렸고 침대에 누워 오늘 밤 있었던 일로 머릿속이 가득 찼어요. 민준의 웃는 얼굴이 계속 맴돌았고 짜릿했어? 라는 그의 질문이 저주처럼 귓가에 울려 퍼졌어요. 나는 억지로 생각을 떨쳐내려고 몸을 돌렸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욕실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공포에 질려 벌떡 일어나 욕실 문으로 달려가 문을 밀고 들어가자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샤워기 아래 민준이 내일 아침에 갈아입었던 옷을 들고 장난스럽게 웃고 있었어요. 아줌마, 취향이 이렇게 독특할 줄은 몰랐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고 얼굴이 갑자기 붉게 달아올랐어요. 나는 그에게 달려가 뭐 하는 거야? 라고 외치며 옷을 하려 했지만 민준은 피했고 나는 제때 멈추지 못해 그의 품에 부딪혔어요. 뜨거운 물에 옷이 흠뻑 젖어 몸에 달라붙었고 너무 부끄러워 땅속으로 사라지고 싶었습니다. 그를 밀어내려 했지만 그는 나를 꽉 끌어안고 속삭였어요. 아줌마, 긴장하지 마세요. 그냥 농담이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깊었고 윤기 나는 헝클어진 머리카락이 내 얼굴에 스쳤어요. 그의 눈빛을 보는 순간 내 심장은 또 다시 쿵쾅거렸고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민준, 그만 정말 화낼 거야 라고 외쳤어요. 그는 웃으며 손을 들어 항복했어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미안해요. 아줌마,
화내지 마세요. 나는 그를 노려보며 옷을 다시 챙겨 입고 방으로 달려갔고 심장이 북처럼 쿵쾅거렸으며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너무 오랫동안 혼자 살았더니 어린 남자의 몇 마디 말과 행동에 이렇게 흔들릴 수 있을 줄 몰랐어요. 나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일부러 민준을 피했지만 혜진은 저녁 먹으러 와라고 고집해서 거절할 수 없어 마지못해 갔어요. 저녁 식탁에서 민준은 얘의 바른 후배처럼 나를 위해 음식을 가져다주고 물을 따라주며 유난히 다정하게 아줌마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나는 그의 눈빛에 마치 사냥꾼이 먹이를 노리는 것처럼 무언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식사 후 혜진은 부엌으로 갔다가 민준이 다가와 속삭였어요. 아줌마, 지난번은 제가 틀렸어요. 정말로 미안해요. 화내지 마세요. 나는 차갑게 코웃음을 쳤어요. 그럼 네가 틀렸다는 걸 알고 있구나? 그는 재심 어린 눈으로 미소 지며 놀라게 하려고 한 건 아니야. 아줌마가 나를 기억해줬으면 했어 라고 말했어요. 나는 얼어붙었고 그 알 수 없는 감정이 다시금 마음속에서 솟구쳐 올랐어요. 당황한 마음을 감추려고 달콤한 말 그만해. 난 네 엄마 친구잖아. 이런 농담하지 마 라고 말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아이처럼 웃으며 아줌마, 난 이라고 말을 이어갔어요. 그의 표정으로 보아 이건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나는 잠이 오지 않아 침대에서 뒤척였어요. 민준의 말은 마치 작은 돌멩이를 물에 던진 것처럼 내 평온했던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나는 곧 40살이 되고 오랫동안 혼자 지내왔으며 이렇게 혼자 사는 삶에 익숙해져 있었어요. 하지만 그 젊은 남자의 진지한 눈빛에 나는 오랜만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어요. 이 나이에 또 다시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아니면 나이 차이와 사회적인 시선, 그리고 혜진이라는 친구 관계 때문에 차분히 물러나 우아하게 놓아줘야 할까? 며칠 후 혜진이 나를 카페에 불렀어요.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민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 혜는 아이가 이상하게 행동이라고 속삭였어요. 평소 장난꾸러 귀엽지만 요즘은 자꾸만 멍하니 생각에 잠겨있고 문득 웃는 모습이 자주 보인다는 거예요. 나는 가슴이 답답해졌지만 불안함을 감추기 위해 가벼운 미소만 짓고 넘겼어요. 그날 저녁 민준이 카톡 메시지를 보냈어요. 아줌마, 잘 생각해봤어요. 전에 그렇게 놀라게 한 거 정말 미안해요. 다시는 아줌마 기분 나쁘게 하지 않을게요. 나는 화면을 바라보며 안도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빈칸이 생기는 것처럼 상실감도 느꼈어요. 괜찮아. 해결됐으면 다행이야 라고 답장했고 민주는 곧 답을 보냈어요. 하지만 아줌마가 마음을 바꾸실 때까지 난 기다릴게요.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오랫동안 침묵했고 생각이 뒤섞였어요. 혹시 민준이 그냥 어리고 충동적인 마음에서 이런 말을 한 걸까? 아니면 정말로 나를 위해 진심인 걸까? 하지만 우리 사이에는 넘어설 수 없는 벽이 너무 많다였어요. 20살 차이의 나이 격차, 혜진에 대한 책임감, 사회적인 편견, 이 모든 게 마치 깊은 심연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밤의 오토바이 모험은 갑작스러운 설렘과 후회로 가득 찬 꿈 같았어요. 그것은 내 오랜 평화를 깨뜨렸지만 동시에 내 삶을 다시 돌아보게 해주었습니다. 나는 요가 수업을 등록하고 오랜만에 여행 계획을 세우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오랜만에 이성과 만나는 것도 고민해보았죠. 지금 돌이켜보면 민준을 탓할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그의 젊음과 열정은 나도 모르게 잊고 있었던 내 자신의 열정을 되살려주었고 그의 거침없는 모습은 내 망설임을 떨쳐내 주었어요. 인생은 나이에 얽매여선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앞으로 민준과 다시 이런 거친 감정을 나눌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용기와 설렘을 이어받아 나는 더 솔직하게 자신을 살아가고 싶어요. 다음 여정을 향해 두려움 없이 나아갈 거예요.